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금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올라왔는데 막상 주변에 보이는 건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부분은 글쎄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댓글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비슷한 댓글이 올라와서 지웠는데 글쎄 그게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폭스뉴스하고 그쪽에서는 확증을 잡았다고 불법 선거에 대해서 확증을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다시 되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그 친트럼프 성향의 매체예요. 그리고 얼마 전 아침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가 그만두고 폭스뉴스하고 똑같은 그런 뉴스 하나 만들어 갖고 저거 고생시켜야 되겠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 성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쪽 어디 한 군데 이 유튜브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그런 경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대형 로펌들 트럼프가 그 트럼프 사건 소송 이거를 대형 로펌들이 다 거부해버렸어요. 아니, 나 수임 안 할래.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길 자신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거. 그리고 또, 지금 그 변호 맡은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수임하기 전에는 증거 없어. 이 트럼프가 뒤집기 힘들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수임을 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은 수임료 받으면 끝이죠 그걸로. 거기서 이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대통령 자리를 뒤집어 갖고 줄 수 있었으면요. 그 로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수혜를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거절을 했어요. 자, 그 댓글이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심코 사람은 이렇게 무심코 돌을 연못에 던지면 그 안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러죠. 그 댓글을 보고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댓글을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댓글은 남기지 마세요. 남기지 마십시오. 그냥 뭐 좋았으면 그냥 인사나 하고 그 정도 댓글로 그냥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댓글이 올라오게 되면 전 그거 좀 뭐랄까 용납 못합니다. 그냥 계속 그러면 유튜브 그냥 진짜 처음에는 댓글창 그거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종목이나 이런 거 올릴 때는 댓글창 닫아버렸죠. 그 황당무계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셔갖고 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초보들 같은 경우는 그 댓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트럼프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보셨는데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큰 영향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큰 영향 없고 다만 섹터별로 어떤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고생 좀 할 거고 섹터별로 좀 차이가 날 거고 시장의 큰 기조 그 숫자 지수 이런 거는 큰 영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댓글은 적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들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로벌 IB 쪽에서는 변동성이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이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수주 안에 타격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봐라. 자, 이런 논의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 참모들이 억지로 말렸다 그랬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 트럼프 저거 또라이 저게 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게 시장을 조금 괴롭힌 겁니다. 자, 글로벌 IB 쪽에서는 변동성이 단기간엔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우가 내년에 4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죠. 저 뭐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그 회사도 엔비디아에 팔아버리고, 자, 뭐, 최악의 상황이 2, 3개월 내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롬 파월러 의장도 조금, 이 우려감을 조금 표명을 했어요. 자, 뭐 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힘들어진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선거 결과로 지금 뭐 저 부양책 관련해 갖고 진행되는 게 없죠. 근데 이 연준에서 원하는 거는 야, 니들 빨리 부양책 좀 시행해라.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롬 파월도 조금 우려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쪽에서는 글로벌 은행들이 세계 은행들이 내년에 09년 이후로 가장 어려운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8,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저거 2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위스콘신주에 재개표 비용을 냈다. 300만 달러를 냈다 그러죠. 자, 근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저 대통령이 되고 이 확률을 한번 그냥 냉정하게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될지.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디 쓸데없이 그 유튜브 뭐 그거 보고 뭐 그게 그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어요. 거기 홀리면 뭡니까? 내 생각만 어지러워지고 나만 혼란해질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돈 잃는 거죠, 뭐. 자,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쪽이 0.22% 정도 상승 마감했네요. 홍콩도 0.49%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피는 우리나라 한 0.26% 정도 올라갔고,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어제 뭐 한 2,700억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좀 하락했어요. 장 막판에 좀 하락폭을 좀 늘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 뭐 영상 준비하고 뭐 저도 뭘 살펴봐야 준비해서 영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4시 50분 정도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듣고 마시겠지만 저 이 영상 찍으려고 저는 4시 반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4시 반 정도에 봤을 때 다우가 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져 있었어요. 100포인트 정도 빠져 있었고, 그 다음, 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 무렵에 확 밀린 거예요.
자, 그거는 나스닥 10분봉 움직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게 되면 그쵸, 이런 모습이었어요. 장중에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보합권 정도로 시작해갖고 좀 밀렸다가 또 플러스권까지 쭉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전고점 뭐 저 어제 고점 이 부분 근처에서 다시 재차 밀리는 모습이었고 장막판에 확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컸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런 것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저 이란이나 저 핵시설 뭐 여기 타격을 검토해봐라 뭐 수준의 타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좀 힘들어지겠죠, 시장이. 거기다가 뭐 이란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만약에 북한이라도 돼버리면 참 진짜 깝깝할 것 같아요. 그 제발 좀 또람프가 또라이 짓 좀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끝끝내 이렇게 버티고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말년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보면서 한번 조금 볼게요. 자, 나스닥 시장 지금 뭐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 전고점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조정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변동성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 거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뭐 1,000억을 안 넘겼어요. 순매도가 1,000억을 안 넘겼었는데 또 뭐 660억 정도 장 끝나고 나니까 막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667억 정도 결국은 순매수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쪽에서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조금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1268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개인이 한 2604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275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390억을 순매수했네요. 자, 외국인들 매수가 엄청나게 큰 모습이에요. 2700억 정도면 뭐 상당히 진짜로 큰 그런 수급이었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뭐 좀 키 맞추기,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신나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쉬었던 뭐 저런 것들, 어제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좋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중소형주 쪽,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오면서 조금 어제는 활발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 볼게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한 800억 정도 순매수했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현물 시장도 똑같은 수급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옵션 시장은 약간 좀 틀렸어요, 어제. 자,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어제 뭐 한 75억 정도 순매도했죠. 콜을 75억 순매도했는데 콜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거였죠. 그런 거죠. 자,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올라오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취하는 포지션이 콜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이때 조금 만기 끝나고 사모은 게 있죠. 아마
자, 16억, 17억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청산한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청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옵션 시장에서 16억, 17억, 그러니까 뭐 한 33억 정도 되네요. 저 엊그저께 1억 빼면 32억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여기서 차익이 엄청나게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면 거의 요 정도 수준, 뭐 최소한 더블보다는 훨씬 더 올랐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그냥 저 그동안 콜옵션 매수했던 거 그 차익 실현한 그 정도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10억 순매수를 했고요. 자, 푸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21억 정도를 순매도 했네요. 자, 아까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죠. 뭐 차익 실현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한 2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제도 2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풋 매도라는 거는, 콜 매도라는 건 더 올라가기 힘들어 이런 포지션이고, 풋 매도라는 거는 야 크게 빠지기 힘들어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서 75억을 매도를 했어도 이 시장의 조정 뭐 이런 것들 하락 이런 쪽에 베팅을 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 같은 경우도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어 뭐 이런 포지션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뭐 그런 형태로 시장을 조금 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는 그냥 속된 말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대고 끊는다 그러죠. 그냥 옆으로 이렇게 30cm 자로 그냥 줄 쭉 꺼놓은 것처럼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하루 종일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올라온 게 꽤 많잖아요. 꽤 되잖아요. 뭐 2545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저 밑에서 그냥 이 사상 최고점이 2607포인트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거를 저 밑에서부터 그냥 확 이렇게 뚫는 모습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올랐다가 한번 접었다가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재차 반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시장에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사상 최고가 그걸 뚫기 위한 진통 정도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랬죠. 보시면 일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일봉에서도 여기 보시면 캔들이 그냥 아주 작은 십자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확 줄었어요. 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몇백 원짜리 잡주들 이런 거 몇억 주 이렇게 거래되면서 이 거래량을 약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수 차트는 뭐 종목 차트는 거래량을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을 놓고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뭐 그거는 이 지수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보셔도 될 거고, 될 수 있으면 이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확 줄었어요, 어제.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탄력 둔화를 좀 암시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점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거를 뚫으려는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자, 22평선하고 이격도 어느 정도, 어느새 뭐 이렇게 좀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돌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 이런 형태의 조정, 그러면서 이평선은 올라오고, 자, 그러면서 어느 시점쯤에서는 뭐 좀 이렇게 재차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 그러니까 2607포인트죠. 2008년도 1월 달에 찍었던 뭐 그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수가 윗방향 아랫방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수는 뭐 조금 단기간에는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지수 자체는 우상향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게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고민을 하시고 좀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뭐 매일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시죠? 미증시 선물, 뭐 장중의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만 잘 살펴본다라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